두 번째,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GTX가 3기 신도시 성패의 생명줄입니다. 왜 그러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GTX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땡땡땡의 승부를 걸어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특강에 참여하셔서 정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투자처를 저희와 함께 연구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저희 회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특강 시간에도 만나 뵈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GTX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에서 부동산 3대 키워드는 뭐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정책 다들 아시겠죠? 3기 신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죠. 3기 신도시를 성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GTX가 필요합니다. 외곽 수도권에서 서울에 출퇴근을 하려면 광역교통망이 필요한데 그것의 해결책은 바로 GTX가 될 수 있다. GTX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A노선 착공 들어갔고요. B노선과 C노선도 내년, 후년에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 A노선은요, 개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 물론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이 계획 자체가 흔들릴 일은 없겠죠. 따라서 GTX가 정말 이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착공에 들어간 GTX 뭐라 그랬죠? A 노선이죠. A, B, C 노선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A 노선이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유를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GTX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3, 4년 후면 우리가 직접 두 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최대 승부처는 어디가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쭉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3번째 공급 대책도 일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규제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역습이 무섭습니다.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집값은 안 잡히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역 지금 30억 아파트들이 속속 출현을 하고 있고요. 마용성 지역 20억대를 찍고 있고요. 노도강이라든지 그전에 조금 서울의 외곽 지역이랬던 지역들조차도 지금 8억대, 9억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시장이 규제 정책에 대한 역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기 신도시에 정말 총력, 올인을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3대 요소가 있겠죠. 금리,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규제를 해서 못하다 보니까 수요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거고 사전청약제라든지 3기 신도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만을 할 거고요. 물론 다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 안정화는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까요? 1, 2년 안에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내년, 토지 보상, 청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4, 5년 후, 5, 6년 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겠지만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의 수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GTX가 3기 신도시 성패의 생명줄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집값을 구입하는 가장 첫 번째 요건 직주 근접입니다. 외곽에서 서울 출퇴근하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GTX가 개통이 되면 강남이나 도심권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3, 40분 내로 정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GTX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속도를 내고 있다. GTX가 그만큼 개통을 빨리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GTX라고 말씀드렸는데 GTX A노선 착공이 됐고요.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A노선은 큰 변화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도자료 살펴드릴게요. 삼성에서 동탄 급행에 GTX라든지 교통 서비스 강화에 무려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건설을 위해서 1조 6천억을 투입하고 내년 GTX를 포함한 준비를 하고 있다. A노선 2023년 말, 뭐 늦어봐야 1년, 2년이겠죠. B노선 내후년에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C노선은 내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GTX 역세권역에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버스와 지하철 역세권과 GTX를 연결해서 바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환승센터를 만든다. 환승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역세권 개발도 GTX 역세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이 계속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착공이 들어간 GTX A노선 최대 승부처는 어디일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노선은 A노선이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공에 들어간 유일한 노선이 A노선이고요. 개통도 앞으로 3, 4년 후면 정말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울 역세권역이나 아니면 용산 쪽에 옥수동 쪽에도 GTX 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연신내 역세권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1순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주 근접이 최고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직장 수요가 많은 지역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도심권 용산이나 강남이나 일자리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판교 라인을 연결시키는 직주 근접이 가장 뛰어난 노선이다. 일례로 말씀, 강남권역은 삼성동, 앞으로 강남의 대장주가 될 거고요. 동남권을 대표하는 판교, 또 수서 역세권이나 동탄 역세권, 도심권으로는 용산권을 대장주라고 봐야겠죠. 서부권에서는 파주, 은정, 일산, 연신내 역세권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곽에서 강남이나 도심권까지 차량으로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 전철로 가도 1시간 이상 소요됐던, 1시간 반 소요됐던 지역들이 앞으로 3, 4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는 정말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혁명이 일어나면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3단계 상승 법칙이 있는데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1단계 상승, 착공에 들어갔을 때 2단계 상승, 또 완공이 됐을 때 3단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A노선은 1단계,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어도 앞으로 개통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통의 혁명, 집값 급등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파주, 은정, 킨텍스 역세, 일산에서는 이제 킨텍스가 최고가 되는 거고요. 대곡 역세권은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렇죠? 연신내 역세권 정말 주목해야 될 서부권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개발이 되고, 용산, 삼성, 수서, 성남이 바로 판교죠.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용인, 플랫폼 시티 들어오는 구성역 쪽,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정말 최고의 노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뭐다? 규제 정책, 3기 신도시, GTX입니다.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규제는 쭉 된다. 하지만 규제라고 해서 집 안 사고 기다리고 집 사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 지금 정권이 바뀐 후에 집값 어떻게 됐나요? 많이 올라간 지역은 정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갔다. 거기다가 2년, 4년 후에는 전셋값도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라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 집 사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요. 규제 정책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역발상 투자,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제는 쭉 되고요. 3기 신도시 올인합니다. 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GTX가 개통돼야 3기 신도시가 살아나기 때문에 GTX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GTX가 앞으로 개통되는 역세권 주변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GTX 노선 중에서 A 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 GTX A 노선에 배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B 노선, C 노선은 아직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 노선 배팅할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지역, 즉 소액 투자하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도 보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어디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서울시 신 3대 전력 거점으로 선정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가 남아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은 재개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예정이 끝난 후에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정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서 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성비를 따졌을 때 투자를 한다, 소액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GTX를 올인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고 국토 균형발전, 거기다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집값은 뭐가 결정한다? GTX, 특히 수도권 지역은 GTX 결정하고요. GTX 역세권역이 그냥 단순한 전철이 개통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교통의 혁명이고 GTX 역세권역이 개통되는 지역은 환승센터가 되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주변 지역에 낙후됐던 지역들은 재개발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GTX 역세권 A 노선을 주목하시고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지역과 투자 방법은 저희 회사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관리 잘 유념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실 수 있도록 기원드리고 저희 또 특강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돈 되는 부동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